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15일 시사 이슈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시사 이슈 특별 기획 제목으로 우리 설 연휴 우리 국민들의 민심, 또 천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심 관련해서 사람범위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참 우리 설 연휴 사실 우리 국민들이 또 많이 또 협조를 해주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또 그리고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어느 때보다 사실 좀 쓸쓸하고 좀 외로운 또 명절이었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또 힘을 이렇게 모아준 덕분에 그래도 조금 더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몸이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과 민심 설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으시고 매번 우리 시사 이슈 이렇게 통찰하게 이렇게 또 짚어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특별히 이 주제로 또 하자고 또 우리 말씀을 해주셔서 이 주제로 쫓아왔습니다. 설 연휴 민심. 늘 국회의원들이 많이 또 시장을 찾고 이런 광경들이 많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우리 김범태 박사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설 연휴 민심 어떻게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상 이제 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고유 명절이 이제 추석을 비롯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설을 중심으로 해서 민심을 살피는 네. 정치인이 됐든지 모든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설과 관련해서 이제 민심을,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죠.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설 민심 할 때는 우리나라가 워낙 정치가 모든 사회를 좀 지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그 민심 동향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민심을 파악할 때는 제일 먼저 정치인들 여야를 막론하고 또 지역 수도권 할 것 없이 그런단 말이죠. 근데 네. 설 민심을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년 코로나 예. 이 사태가 엄청났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화두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실상 정치인들이 당장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4월 7일 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인생 경제가 회복되지 그런 부분에 그 많은 정치인들이나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금년의 경우는 이제 작년하고 또 달라가지고 고향을 찾지 않는 것이 더 효도하는 것이다. 이거 참 언론에 보니까 이제 특히 우리 광주를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족을 고향을 찾는 분들이 50% 넘게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많이 그만큼 코로나 영향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설 민심을 좀 너무 낮게 이렇게 가라앉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저도 실질적으로 선산에만 다녀왔습니다만은 전혀 조카들 구경을 조카들이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사회 현상 속의 하나로 사실상 우리 전통적인 가족 관계가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졌구나.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추석에는 온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좋으신 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김호태 박사님 그 말씀이시군요. 이제 그 백성민자의 마음심이지 않습니까? 예. 백성들의 마음. 방금 답변해 주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사실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려웠고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는데 뭐 유쾌하겠습니까? 이런 설 명절 어떻게 본다라면 고유의 명절 1년에 또 2번이지 않습니까? 추석하고 또 설인데요. 특별히 설은 말씀처럼 시작하는 해니까 손자와 손녀들에게 세뱃돈도 주면서 이렇게 다독이면서 다시 파이팅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보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이 좀 다운됐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해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강주 전남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8명이 이제 지역구를 찾아 의정 활동을 이제 벌였습니다. 이제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은 이제 민생 경제 회복해 달라.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정말 겪고 있는 고초가 너무나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손실 본장이나 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건의도 있었습니다. 자, 민생 경제 회복. 이제 코로나19가 잠식해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떻게 대한 이에 대한 뭐 대책이 있을까요? 민생 경제 회복. 사실상 뭐 무대책이죠. 무대책.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만 국한된 문제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어떻게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이 방점을 찍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지금 코로나 뭐 수도권하고 이제 지방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한 단계를 낮췄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워한단 말이죠. 결국은 사람이 모아서 사람이 만나고 스킨십을 해야만이 어떤 뭐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그죠. 돌아다녀야지. 네. 서로 돈을 쓰지 그런 않습니까?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는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사실상 이제 뭐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국회에서 나오고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자칫 그것을 정치적인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월 7일 뭐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여야의 어떤 이해가 충돌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니다. 적어도 국가는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국간에 아무 쌓아놓으면 못합니까? 예컨대 그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또 정부도 거기에 흔쾌히 동참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이 적어도 지금 그나마 어려워진 그 민심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4차 재난지원금 문제라든가 민생 경제와 관련한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동의합니다. 예, 2월 뭐 속히 예, 국회에서 어떤 뭐 법안들이 또 정책들이 입안돼서 처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적어도 여야를 넘나들어서 그 민심을 제대로 보는 뭐 이건 뭐 비단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이와 같은 그 요구를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정말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비롯한 이분들에게 그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빨리빨리 좀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에 정말 화두가 코로나19였는데 전문가들은 2021년까지 또 갈 거라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짚는 그런 전문가들도 또 사실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사실 재앙이지 않습니까? 재앙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전 세계적인 다 쓰나미가 몰려와 있고 그리고 뭐 사실 대책이 없는 그런 상태이고 이 대책을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인간의 이런 초스피드 테크놀로지 과학 시대, AI 시대에 코로나를 뛰어넘지 못한 인간의 어떻게 그 불편함과 무능이 사실 돋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본다면 이 말씀 세 번째 질문을 지금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사람들이 대단하다. 국민들이 대단하다.
뛰어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잘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표현 자체가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 잘 버텨내고 있거든요. 특별히 TV만 틀면은 영업 제한 조치로 정말 아우성인 자영업자들의 그런 어떤 눈물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아울러서 더 돋보여버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이나 또 실업 대난, 또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의해서 사실 민심이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특별히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 뭐 언제 시대나 항상 키워드적인 제목인데요.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 부동산 대책, 실업 대난, 고용 지표는 1월달에 뭐 최악으로 치닫는데 이런 고질적인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뭐 K 방역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이 방역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선진국 수준, 선진국의 뭐 그것을 뛰어넘는 이런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이제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깨어있는 의식이지요.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K 방역이라고 하는 뭐 좋은 성과물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만 이런 희생, 헌신을 요구할 단계는 지금 지나고 있다. 결국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지고 방금 지적하셨듯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이런 분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는 뭐 일단 적어도 코로나가 좀 수그러든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방역 단계도 뭐 조금씩 낮춰서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영업시간도 1시간 더 늘려주고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개될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그 확진자가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검사 지수가 검사를 그 받은 사람들이 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감하게 조금 완화하는 조치를 시켰는데 그것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시장에 나가 보면 뭐 커피숍이 됐든 뭐 이런 음식점이 됐든 사람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그런 현상 자체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가 안 돌거든요. 줄어들고 그래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과감하게 좀 이렇게 한 단계를 낮추고 하는 것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도 좀 바람직한 현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이제 좀 아까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이번에 25번째를 내놓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이제 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핵심 이슈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부동산의 경우는 어떤 정부도 정답이 없는 정책입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그것이 정답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 경제 이것이 만능인가 라든가 또는 규제 이주의 정책이 만능인가 이것은 정답이 없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적어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국민들이 내가 상대적으로 불공정하지 않다, 불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히 정치인들이 가끔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적어도 내가 느끼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공평하지 않다라고 느끼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군요. 그것을 어떻게 정부 정책으로 이것을 끌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겠지요. 네. 그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저기 강주만 하더라도 집을 없는 사람이 있네. 집이 없는 사람이 있긴 한데 집은 나무도 따라간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상대적 박탈감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느끼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완화시켜 줄 것이냐.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조금 정책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더 지속적으로 그대로 유지해 가고 아마도 적어도 모든 전문가들이 금년 내내 이런 것들이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고 더군다나 변종 바이러스 문제까지 이제 대두되고 이런 판국에 이제 2월 말경 되면 이제 백신을 이제 그 주사를 하게 되고 또 치료제도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에 비해서 네. 빨리 이제 네. 치료제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백신 접종도 하게 할 것인지 지금 많은 한 30%에 달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백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불신 내지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는 것들이 결국은 민심을 완화시켜 나가고 그간에 재정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을 조금씩 해소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체감 온도가 다 다르지 않겠지 않습니까? 이 국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불평등을 느끼고 있는가,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국민들의 또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시각차나 온도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여전히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항상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않는 너무나 좀 과한 그런 대접이나 또 편안함을 유지했던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이 시기에 해보는데요. 설 연휴 국회의원들에게 전해진 민심은 그래도 좀 분명했다라고 보입니다. 많은 그렇죠. 부분에서요. 예. 이제 항상 이제 국민들이 이제 갖게 되는 그 불만은 자기가 뽑은 대표지 않습니까? 네. 진적으로 나를 대신해서 당신들이 가서 어떤 정책이 됐든지 정치가 됐든지 이런 걸 잘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대신해서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오는 불평불만이 많죠. 그래서 적어도 예. 항상 그 새롭게 시작하는 설을 지나서는 정치인들이 좀 대우각성하고 예. 여야를 넘나들어서 그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알겠습니다. 초점을 맞추어서 정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오각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정치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걸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심, 마음심, 네, 백성들의 마음, 이것은 정말 천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두 가지의 쟁점을 주었습니다.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해달라, 그리고 민생 경제 좀 살려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 및 또 야당, 그리고 정부 또 우리 행정가들이 2월 임시국회에는 입법활동 개진에 한 마음을 모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